안녕하세요 형님 누님들. 자유로운 델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수소트럭 테마주인 니콜라 코퍼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은 미국의 수소트럭 제조업체입니다. 에너지 및 운송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트럭 사업부와 에너지 사업부를 운영 중입니다. 트럭 사업부의 경우 배터리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자동차를 개발 및 상용화하고, 에너지 사업부는 수소 충전소 네트워크를 개발 및 구축합니다. 회사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미하일 로셸러입니다. 독일인인 미하일 로셸러는 미쓰비시 모터스의 CFO, 폭스바겐 그룹의 CFO, 오펠의 CEO까지 자동차 산업군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CEO입니다. 회사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의 규모는 좀 크고 깔끔합니다. 직원 수는 1,500명이며 주요 품목은 트럭이고, 섹터는 산업재이고 산업군은 농업 및 중장비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트럭 90%, 기타 서비스 부분이 10%이고 주요 매출국은 미국 100%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매출은 5천만 달러이고 21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22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48억 달러이고 21년 마이너스 6.93억 달러 대비 8%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 다음 매출은 22년도에 처음 발생하였고 영업이익은 꾸준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꾸준히 내려와 1.7달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4분기 매출은 600만 달러로 3분기 2,400만 달러 대비 75% 감소하였고, 22년 4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5억 달러로 3분기 마이너스 2.29억 달러 대비 15% 적자폭이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 매출 이익 트렌드를 보면 매출은 꾸준히 늘다가 4분기에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3분기 이후 조금 나아졌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5천만 달러, 하나 550억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48억 달러, 하나 마이너스 8,228억으로 인당 매출액은 3만 3천 달러, 하나 3,600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9만 달러, 하나 마이너스 5.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니콜라 코퍼레이션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농업 및 중장비 산업군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 아래서는 니콜라 코퍼레이션과 미국의 철도 화물 차량 제조업체 그린 브라이어 컴퍼니, 미국의 도로건설 장비업체 아스텍 인더스트리스, 미국의 특수차량 제조업체 시프트 그룹, 미국의 트레일러 제조업체 와바시 내셔널, 미국의 작업용 트럭 제조업체 더글라스 다이내믹스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멀티플의 경우 적자 중인 니콜라 코퍼레이션을 제외하면 미국의 트레일러 제조업체 와바시 내셔널이 6, 미국의 철도화물 차량 제조업체 그린 브라이어 컴퍼니가 9로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로 시가총액과 매출의 멀티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을 제외한 농업 및 중장비 산업군의 시가총액 대비 멀티플은 1 이하로 대부분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은 미국의 철도화물 차량 제조업체 그린 브라이어 컴퍼니가 가장 좋고 영업이익은 미국의 트레일러 제조업체 와바시 내셔널이 가장 좋습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이 성장주인 걸 감안하면 가치주 성격의 주식들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의 ROE 트렌드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 중입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니콜라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2020년 3월 3일 스펙카 합병 후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여 3월 2일 종가 10.35 달러에서 2020년 6월 9일 최고가 93.99 달러를 찍으며 100일 만에 9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력의 문제가 제기되며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1.7달러 수준입니다. 가치주들의 경우 미국의 특수차량 제조업체 시프트 그룹이 65.19%, 미국의 트레일러 제조업체 와바시 내셔널이 28.51%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미국의 트레일러 제조업체 와바시 내셔널만 플러스 63.79%로 좋은 모습이고, 미국의 작업용 트럭 제조업체 더글라스 다이내믹스가 마이너스 2.5%, 미국의 도로건설 장비업체 아스텍 인더스트리스가 마이너스 2.85% 수준이고 니콜라 코퍼레이션은 마이너스 75.69%입니다. 그 중도 행위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2022년 12월 16일, 23년 1월 27일과 2월 23일 뉴스를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16일 뉴스를 보면 수소 솔루션 제공업체인 플러그와 니콜라는 그린 하이드로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5.22%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년 1월 27일 뉴스를 보면 니콜라는 최근 독일 회사로부터 대형 연료전지 전기자동차 100대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는 뉴스와 니콜라가 미국 고객으로부터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적인 수요를 확인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뉴스와 함께 1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년 2월 23일 뉴스를 보면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4분기에 딜러들에게 인도한 트럭 수가 20대 미만이라는 소식과 함께 매출도 애널리스트 예상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어닝쇼크 소식과 함께 주가는 마이너스 7%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박스 상단 2.67달러, 박스 하단 2.22달러를 형성하는 듯하다 최근 박스권을 완전히 이탈하였습니다. 1.66달러의 지지 라인을 만들긴 했으나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전 박스권 라인인 2.21달러에서 2.67달러 부근까지는 회복을 해야 할 것 같으며 그 위로도 3.08달러, 3.79달러의 저항대가 있고 차트를 길게 보면 5.41달러, 8.05달러까지 겹겹이 저항대가 있습니다. 차트를 더 길게 보면 하락 추세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2명이 매수, 3명이 보유,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4달러이고 가장 높은 목표 주가는 5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랭크스에서는 매도 거래가 더 많으며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40건, 매도 41건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최근 거래에는 매도 거래가 더 많습니다. 눈에 띄는 거래는 이전 CEO인 러셀 마크 씨가 작년 9월에 CEO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스탁옵션 행사가 1.06달러의 주식을 전환하여 5.55달러대에서 2.28달러대까지 664만 3,54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니콜라가 제조와 경쟁을 통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뉴스, 니콜라 4분기 결과가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며 2023년에 250에서 350대의 트럭 인도 계획이 있다는 뉴스, 캘리포니아에 네 번째 HYLA 수소 스테이션을 설치했다는 뉴스, 니콜라는 독일에서 새로운 주문을 발표한 후 주가가 상승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 자료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23년 2월 23일 발표된 22년 4분기 발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콜라 코퍼레이션의 2022년 하이라이트를 보겠습니다. 2022년 3월 니콜라의 트레 배터리 전기 트럭의 양산을 시작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131대의 전기 트럭을 딜러에게 인도했습니다. 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를 제공하는 하이드로겐 모바일 퓨얼러를 공개하였고 피닉스 하이드로겐 허브를 위해 애리조나주 버가이에 있는 920에이커의 토지를 인수했습니다. 추가 개발을 위해 에너지부에 대출을 신청했으며 대출 결과에 따라 최종 투자 결정은 2023년 3분기에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2년 4분기에 플러그파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하였고 플러그파워에서 최대 75대의 수소트럭을 주문하였으며 엔하이저부시, 월마트, TTSI와 함께 수소트럭 알파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 로메어 파워를 인수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각 트럭에 10만 5천 불의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뭔가 굵직한 한방은 없지만 계약도 좀 하고 이것저것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2년 재무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면 2022년 전체 매출은 5,080만 달러입니다. 자본시장의 꾸준한 시도를 통해 2022년 5월 2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22년 8월 4억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표하였고 22년 12월에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표하였습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총 자본금은 9억 4,270만 달러입니다. 매출이 적고 영업이익 적자가 크다 보니 자본금 확보를 위해 회사가 다양한 시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의 경우 에너지 공급 및 인프라에 대한 실행을 가속화하였으며 특히 수소에너지 브랜드 HYLA를 런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 시장 확장을 위해 플러그파워와 전략적 협력을 통한 수소 공급 확장을 하고 있으며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회사 포스텍큐 퓨처 인더스트리스와 북미 수소 공급을 위한 협력까지 다양한 파트너십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의 경우 생산 공정을 위한 표준 운영 절차 SOP는 진행 중이고 23년 4분기에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 및 TTSI와 수소 트럭 파일럿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7대의 수소 베타 트럭의 구축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추가 파일럿 테스트 및 차량 검증에 사용될 감마 트럭 10대는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의 수소 트럭이 HVIP 인센티브 승인을 받아 캘리포니아에서 최대 28만 8천 달러 상당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22년 12월 15일 기준 최대 75대의 수소 트럭 주문을 플러그파워로부터 확보했으며 비아기 브라더스가 올해 4분기에 15대의 수소 트럭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시장을 위한 조인트 벤처의 경우 독일의 1등 전기회사 에온사와
2024년까지 경쟁력 있는 수소 패키지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23년 1분기와 전체 예상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 트럭의 경우 1분기에 30에서 50대 판매를 예상하며 매출은 1,050만 달러에서 1,750만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체로 보면 전기 트럭의 경우 250대에서 350대 판매를 예상하고 수소 트럭의 경우 125대에서 150대의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년 전기 트럭을 131대 판매하였는데 250대는 90% 증가이고 350대면 167% 증가 수준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소 트럭의 경우 125대에서 150대의 판매를 예상하는데 처음 고객에게 인도하는 시점을 23년 4분기로 예상하고 있는데 4분기에만 125대에서 150대를 판매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매출의 경우 23년 전체로 보면 1.4억에서 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2년 매출 5,080만 달러 대비 3배에서 4배 정도의 성장입니다. 매출이 이렇게 성장함에도 매출 총이익은 마이너스 75에서 마이너스 95% 수준으로 돈 벌기 쉽지 않은 23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23년 10월부터는 트럭당 10만 5천 달러의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 트럭의 한 대당 평균 가격은 연간 트럭 판매금액 4,590만 달러에 131대를 판매한 걸 역으로 계산해보니 약 35만 달러로 하나 4억 5,500만 원이고 뉴스에서 확인한 가격은 27만 달러 하나 3억 500만 원으로 각종 보조금을 생각하면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의 현금 유보를 보면 21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콜라 코퍼레이션의 총점은 37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테슬라 세미 트럭과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입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에서 현재 매출이 나오는 트럭은 전기 트럭이고 판매 가격은 27만 달러, 하나 3억 50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대장 테슬라의 세미 트럭의 가격은 15만 달러, 하나 2억 원 수준으로 전기 트럭 부분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입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의 메인 제품은 수소 트럭입니다. 2021년 자료 기준 전기차의 침투율은 310만 대인데 반해 수소차의 침투율은 7만 대이고 전기 충전소의 경우 1,300만 개인데 반해 수소 충전소는 1,000개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동용 수소 충전소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 대비 부족한 수소 충전 인프라는 수소 트럭 대중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장기 단점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생산량 미달에서 시작해 현금 부족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니콜라 코퍼레이션은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 창업자 트레버 밀튼은 사기 혐의 4건 중 3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언덕에서 트럭을 굴려 만든 영상을 홍보용으로 쓰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나마 수소 트럭 대신 전기 트럭 부분을 만들며 매출이 발생했지만 생산량이 늘지 않아 매출이 늘지 않고 그로 인해 영업이익 적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보유 현금은 줄어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문제는 전환사채라는 게 회사가 비전이 있어서 주가가 비쌀 때는 상대적으로 발행하기가 쉽지만 지금처럼 낮은 주가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 보입니다. 시킹알파에서 본 기사 중에 헨릭 알렉스 기자가 해당 내용을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요점만 보면 지나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했으며 어느 시점에서 니콜라는 더 이상 추가 지분 매각과 매우 제한된 자금 조달로 인해 자본을 충족할 수 없을 것이며 파산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니콜라 코퍼레이션 사장이랑 손모가지 걸고 한번 하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패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 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지. 장기 단점으로는 낮아진 주가와 새로운 조직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낮아진 주가입니다. 2022년 6월 9일 최고가 93.99달러에서 꾸준히 하락해서 현재는 1.7달러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98% 수준으로 주가는 많이 싸졌습니다.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야수의 심장으로 두 번째로 새로운 조직의 구성입니다. 스타성 있는 CEO는 아니지만 미쓰비시 모터스, 폭스바겐 그룹과 오펠까지 자동차 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CEO와 30년 이상 중장비 관련 자동차 산업 경험이 있는 영업이사의 고용은 긍정적입니다. 장기 장점으로는 글로벌적인 친환경 트렌드와 수소 트럭 대장주입니다.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느낀 점은 청정 에너지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입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트렌드이며 전기차보다 더 높은 보조금까지 전반적인 수소 산업 시장의 전망은 밝습니다. 두 번째로 니콜라 코퍼레이션은 수소 트럭 대장주입니다. 전기 트럭과 수소 트럭 모두 발전하고 있지만 전기 트럭 대비 수소 트럭의 장점은 주행 거리가 50% 더 길며 충전 속도가 전기 트럭의 경우 일반 충전 8시간, 급속 충전 기준 1시간이지만 수소 충전의 경우 10분에서 20분 정도면 됩니다. 화물을 싣고 장거리를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하는 트럭의 목적성을 고려하면 수소 트럭이 전기 트럭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수소트럭 구매 시 구매 고객이 24만에서 28만 8천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해당 정책만 보면 수소트럭 구매 시 최대 7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의 결론은 니콜라 코퍼레이션은 수소트럭 대장 테마주입니다. 글로벌적인 친환경 트렌드에 맞춰 각종 보조금까지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은 밝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었으며 현금은 마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인프라 구축에 수소트럭 양산까지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돈 들어갈 일만 잔뜩 남았습니다. 하지만 제품 판매와 추가 전환 사채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 보이며 어떤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나마 회사는 4분기 리포트에 명시된 피닉스 하이드로겐 허브 프로젝트를 위해 DOE 에너지 사업부에 신청한 13억 달러, 하나 1조 4천억 원의 대출 승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19로 높은 편이며 아직까지 이익이 난 적이 없어 퍼추이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미국의 전기차 충전기 관련 회사인 EV고의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